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홍소영님 사연인데요. 한나님과 상황극을 한번 해보고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님 어떻게 보면 배우시니까 이 청취자분들의 기대와 아니면 저의 뭐랄까 이 바람 잘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뭔가 연기하는 건 어때요? 이런 바로 상황극이 나오는 거. 정말 저는 배우분들을 정말 존경해요. 진짜로 갑자기 이렇게 하시라고 할 때 시키셨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 보고 저는 정말 와 진짜 대단하다. 정말 감탄해요. 그러면 사연자님 역할을 한나님이 해주시고 네. 제가 전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난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아 그래? 뭐해? 너 연락 왜 했어? 아 그냥 생각나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그냥 생각했었을 때는 전 남자친구분이 물어봤을 것 같긴 해요. 왜 연락했는지. 안 그래요? 안 물어봤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다음 대사들은 네. 자유롭게 한 거긴 하지만 네. 물어봤을 것 같은 게 뭔가 이 사연자님의 마음은 아직 조금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네. 다르잖아요. 그쵸. 어때요? 그럼 지금 이 사연 들어가기 전에 한나님이 뜬금없이 네. 전 남자친구 연락을 받았어요. 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과 네. 내가 생각하지 않은 타이밍에 전화가 왔는데 생각나서 연락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은 뭐로 할 것 같아?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하잖아요, 이 친구가. 네네. 그럼 나도 보고 싶었어. 뭐 이런 건 아닐 거니.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친구를 끊어내야 되겠으니까 난 잘 지내려고 나 잘 지내고 있어 라고 네네. 하니까 그 남자애가 그럼 뭐라고 했을진 모르겠지만 생각나서 연락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아 미련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미련이 있다라고 이미 인지를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게 필요가 없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왜 연락했어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알겠어. 그러면 일단 사연 소개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전 남자친구는 30살입니다. 2년 반을 연애했고 헤어진 건 올 초에 헤어져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제 고민을 말하자면 2년 반 동안 정말 남자친구가 잘해준 게 많았어요. 항상 제가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줬고 쉬는 날에도 어디 가자고 하면 다 가줬어요. 이런 남자 있나요? 뭐 있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가자는 대로 다 가는 남자. 좋은 것만 써놓으셔가지고 이런 거 아닐까. 알겠어. 데이트할 때 좋은 기억이 많지만 투덜투덜하는 남자친구의 모습도 있었고 회사 일 때문에 술도 자주 먹었어요. 남자친구분이 그러니까 술자리가 좀 많이 있긴 했었나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여사친 때문에 크게 싸운 적은 한 번 있었고요. 여기까지 보면 보통의 커플이에요. 뭐 잘해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싸운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아니면 서로가 달랐던 부분들을 네. 알아가는 과정에서 뭔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예민한 성격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화낸 적도 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니까 오빠가 그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런 적 있어요? 전 많죠. 이게 그게 아니고 아니 뭐 네. 본심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이렇게 남자친구가 조금 네.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은 행동을 네, 했었을 네, 때 고쳐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말을 해요? 고쳐달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이런 것들은 네, 내가 네. 조금 뭔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쵸. 아니면은 이런 게 좀 잘 안 맞는 것 같대. 아니면은 난 이런 걸 원해. 너가 이런 걸 좀 고쳐줘보다 난 이런 걸 원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말의 그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도 같은 말? 아니, 남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그쵸, 맞아.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 여자분들은
언어적으로는 더 섬세해요. 맞아요. 디테일해서 이렇게 하지만 받아들이는 남자 입장에서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그쵸, 이걸 그쵸.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맞아요, 맞아요. 바로 고치거나 아니면 바로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느끼는 거고. 맞아요. 그럴 때마다 전 남자친구는 이건 습관이라서 못 고쳐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못 고친다라고 변명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이건 진짜 별론 것 같아요. 습관이라서 못 고친다는 말은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될 대답은 나 그래도 한번 노력해 볼게. 당연하죠. 이 습관이라서 못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식어가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2년 반의 연애를 하고 헤어지자고 말할 때 아무렇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보면 사연자님 마음은 뭔가 어떤 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점점 식어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던 그러면 것 같아요. 헤어질 때 좀 감정이 없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헤어질 때 감정이 격해지는 거는 내가 어떤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저 사람한테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다 하면서 감정을 건들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너가 좀 아팠으면 좋겠어. 너가 나한테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기대가 있잖아요. 그 네네. 사람한테.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자면 전 남자친구는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알겠다면서 고마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또 반전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날 밤에 너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 라고 보냈더라고요. 아마 카톡으로 보내셨던 것 같아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대사를 날린 거예요. 왜 연락했어? 여기서 연장선이 가는 거죠. 뭐랄까 남자친구는 네. 여자친구의 어떤 행동들이 이 사연 안에 다 담겨있지 않지만 우리가 봤었을 때 남자친구가 더 희생을 많이 했거나 더 사랑을 많이 줬었는데 네. 너가 떠날 때 떠나놓고 연락을 한 거잖아요. 보고 싶다면서.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정리하고 있는 상태였을 수 있잖아. 우리가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네. 나는 마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너 마음에서 연락을 한 거니까 우리가 사연자님 입장을 조금 더 봐야 되지만 네. 요 말을 했다는 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 날 밤에 바로 보낸 거잖아요. 너 진짜 뻔뻔하다 뻔뻔해를 남자친구분이. 이거잖아요. 고마웠다는 말은 네. 그 상황을 넘어가기 위해서 맞아요. 싸우기 싫은 거야. 맞아,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맞아요. 맞아요. 피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집에 돌아가면 되잖아요. 고마웠어요. 그러면 뭐 맞아요. 사연자님이 여기서 조금 더 말을 붙일 수 있지만 네. 안도를 하잖아요. 내가 헤어지자고 했으니까 여기서 잘 끝내고 왔다. 우리 이별을 잘 한 거야. 네. 마무리되는 말인데 네. 남자친구가 집에 가보니까 생각해보니. 갑자기 할 말을 못했던 것 같은 거고 내가 해준 게 더 많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뭐 근데 이게 뭐 남자친구분이 더 해줬다는 건 우리가 몰라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속도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온도가 다른 네, 거죠. 여자친구는 이제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자기 생각을 말을 한 거고, 네네. 남자친구는 헤어질지 몰랐는데 헤어지자고 이제 하니까 네, 당황을 한 네. 상태에서 그쵸, 말은 그쵸, 그쵸. 나왔지만 맞아요. 하루가 지나면서 내 생각이 쌓이고 네, 내가 뭔가 너한테 이 말을 안 하면 네. 후회할 것 같으니까 맞아요, 말을 맞아요, 한 맞아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남자친구가 나쁘게 말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헤어질 때는 이 말보다 더 아픈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쿨하게 헤어지는 거 없으니까. 맞아요. 갑자기 술 먹고 전화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 카톡을 보고 연락할까 하다가 더 대화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연자님은 이때 마음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별을 경험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연락처도 지웠지만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연락처까지 지운 거라면. 갑자기 목소리도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이게 뭐 술을 마시고 전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랑 얘기하다가 아니면 나와서. 약속이 끝나고 집에 갈 때 네, 그 마음 있잖아요. 알죠. 3번 정도는 남자친구가 안 받더라고요. 와, 근데 남자친구도 뭐 마음이 약해졌는지 받았대요. 갑자기 생각났다고. 이제 아까 우리가 네. 대사한 것처럼 이런 네. 대화가 흘러갔고 전 남자친구가 무뚝뚝하게 이야기했지만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네요. 안부 묻고 대화 놔두다가 더 이상 할 말은 없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기서 소용님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이 사람이 그리운지 아닌지 모르는데 통화가 끝나자마자 네. 내 마음이 아팠다는 거는 나의 어떤 무언가 신경이 작동이 된 거잖아요. 그쵸. 감춰놓았던 거나 아니면 멈췄거나 맞아요. 몰랐던 내 마음이라는 게 아프다는 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목소리를 들었었을 때 아니면 그 어. 사람의 한마디가 나의 어떤 신경을 톡 건들면서 끊고 나서 아팠기 때문에 네. 제가 미련이 있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친구는 마음 정리됐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 사연은 아까 좀 소개하면서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 질문부터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결론을 내고 좀 이렇게 접근한 게 좋을 것 같은 게 남자친구는 마음이 정리됐을까요? yes 아니 no 먼저 해주시죠. 어렵나요? 아, 남자친구요? 원래 이게 제가 남자친구가 미련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그 말이 조금 의미가 다양하게 내포되어 있나? 그냥 여기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안 받으면은 그러니까 미련이 아예 없었으면 나 잘 지내가 맞거든요. 아 그렇게 끝나야 돼. 종결 네. 의미가 돼야 네, 되는군요. 근데 얘가 뭔가 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착하고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남자친구분이 헤어지자고 했고 제가 만약에 헤어짐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나님이 남자친구 입장이라면 네, 그쵸. 반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가 왔는데 아예 안 받으면 이제 미련이 없는 거거든요. 아예 안 받거나 네. 차단을 차단을 했었으면 했으면 되는데 연결이 안 네, 되는데 그럼 아 이게 뭐야 짜증나 이게 맞는 건데 3번이라는 네, 여러 번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다음에 받았어. 네. 요 3번 사이 동안 남자친구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미련보다 약간 뭔가 이 사람에 대한 2년 반이나 사귀었으니까 못 잊었겠죠. 잊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받았는데 뭐라고 하는지는 한번 들어보자 이거 받았겠죠.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했어 이러니까 여기다 대고서 이제 나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이야. 이제 연락하지 마. 이제 이렇게 이 뒤에는 뭘 할지 모르게 약간 그런 게 내포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네. 지금 한나님 스토리대로 가보면 네. 이 남자친구분은 마음을 다 잡았던 거네요. 음. 연락이 와서 뭔가 좋았다기보다는 네, 맞아요. 갑자기 연락이 왔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 상태도 변화가 있었고 네. 요 3번이라는 걸 거절했기 받았기 네. 때문에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는데 첫 문장이 예. 생각나서 연락했어. 예. 이거 근데 진짜 마음 잡고 있는 사람은 또 이 말 들으면 흔들리죠. 흔들리거나 그래도 내가 만났던 사람인데 예. 여기서 말을 차분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남자친구분처럼 조금 서툴게 네.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의도로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연자님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정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맞아요.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맞아요. 직접 들은 사람은 남자친구가 그래도 1%라도 네. 나의 마음 아니면 내가 연락한 거에 대해 네. 신경을 쓰고 있다. 맞아. 그러면 요거를 잘 파고 들어야 돼요. 맞아요, 진짜. 이 1%는 100% 아닌 거랑 다른 거예요. 100% 아니었을 때 전화를 안 받았거나 네. 컨택이 안 된 거죠. 그쵸. 그럼 우리 이런 얘기 하면서 조금 사연을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나만 미련이 남는 이유 나만 미련이 더 큰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언제 그래요? 첫 번째는 헤어짐의 끝이 내 스타일이 아니었을 때. 아 뭔가 네. 조금은 이렇게 찜찜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찜찜함이죠. 약간 내 스타일대로 했으면 뭔가 얘한테 다 물어보거나 약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연락하지 마. 애들 말 듣고서 이제 물어보고 싶고 막 궁금한 거 엄청 많았는데 그냥 그런 내가 것들을 다 못한 거죠. 다 못했을 경우. 너무 빠르게 그쵸. 헤어짐을 받아들였었을 때 그때 아니면은 미련은 있었는데 그 미련을 숨기고서 그냥 나 모르는 체 하고 살다가 갑자기 터지는 경우. 어떻게 그 두 가지 경우도 다 맞지만 가장 큰 건 뭘까 생각해봤거든요. 네. 상대가 진짜 나한테 잘해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연애 중일 때는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워낙 잘해주고 나한테 해주는 마음들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맞아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헤어지고 혼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남자친구가 뭘 해줬지 이때는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면 참 좋았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 다음 단계가 미련으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 번 더 연락해볼까?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내 생각을 안 할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가면 이제 너무 힘들어져요. 그 단계까지 가는 분들은 이미 지금 마음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해요. 그쵸. 근데 그거는 그냥 상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처럼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큰 용기잖아요. 저 헤어진 사람한테 연락했는데 보고 싶다, 뭐 생각난다. 이게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걸 거잖아요. 그쵸. 저는 잘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희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연자님께서는 미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확실한 거죠. 왜냐면 확실한 거예요. 우리한테 고민도 보내주고 맞아요. 지금 했었던 행동들이 음, 90% 정도는 미련에 의한 행동으로 조금 맞아요. 발전이 됐다. 네. 근데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상대가 미련이 남는 걸 확인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쵸. 나는 막 울고 나는 술도 마시고 아니면 이 하루하루의 의욕이 무기력해지는 걸 느끼는데 네. 어느 순간 인스타를 들어가 본다거나 네. 뭐 카톡 프로필을 확인하고 싶거나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전 최근에 그랬어요. 아, 제가 그렇군요. 이별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저는 이별을 하고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제가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저도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사연이랑 조금 더 네. 근접한 건가요? 제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냥 뭔가 진짜 전자레인지를 보는데도 슬프고. 모든 사물과 모든 네.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쵸. 조금 슬퍼진 게 생겼군요. 맞아요. 근데 이 슬픔이 바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스타도 한번 네. 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인스타도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고 카톡 푸사도 보고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내가 찍어준 거 거기 올렸나 안 올렸나 봅니다. 그런 거 많을 것 같아요. 네. 나랑 찍은 사진이 SNS에 남아 있을까 없을까. 왜냐면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 모르고 안 지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미련 때문에 안 지우거나 가장 마지막에 지우잖아요. 저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찍어준 게.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사진이 내가 찍어준 게 잘 나와서 올렸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냥 생각했어. 네,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야 되겠더라고요. 얘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고 막 이랬을 때 얘는 잘 사는데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보고서 이러는 게 제 인생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확장이 되었을 때 내 마음을 갉아먹는 행동들이거나 생각들이라면 맞아요. 최대한 확장을 안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확장해 가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후회라든지 아니면 남자친구의 마음을 막 자꾸 확인하려고 하거나 여기서 전화 안 받았고 말이 끝났는데 그 다음날 또 전화해서 뭐 술 먹고 전화해서 또 보고 싶다 말하면 그거는 좀 행동적으로는 좋은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 번이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은 좀 그렇다. 하루에 끝내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 하루에 네, 모든 맞아요. 감정을 네, 표현하고 그 사람한테 확인하고 그러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해야 맞아요. 우리가 좋은 마음, 올바른 정신 상태로서 맞아요. 요 맞아요. 상황을 잘 이겨내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 저는 맞아요. 사연자는 이분이 진짜 마음을 아플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도 용기를 냈고 나도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상황 안에서는 이별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짐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다음날 바로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헤어졌다고 말하고 나서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잡길 바라거나 맞아요. 사연자님이 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네,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요 상황들은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음, 이런 상황에는 뭐 헤어진다는 말을 한다 아니면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밤늦게 뭐 새벽에 네. 아니면 친구랑 같이 있는데 전 남자친구 전 네. 여자친구가 연락 온다고 이걸 모두 미련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외로워서 연락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쉬움 뭐 미련에 속하는 걸 수도 있고 요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새벽에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다?
받지 마세요. 아하. 그 낮에 오면은 솔직히 미련이고 외로움이고 그리움이고 모르겠고 일단 친구로서라도 뭔가 받아줄 수 있겠는데 새벽에 새벽은 전 남자친구가 전화가 온다? 야 이거는 못된 거죠. 예, 뭔가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한 진짜 거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 감수성 넘치는 새벽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새벽 전화는 안 받는 게 좋은 거고 새벽에는 대화를 해도 그게 의미 없는 대화일 수도 있다. 예, 의미 없는 대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되게 그때는 감성에 지배가 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되게 쓸데없는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럼 예. 이게 조금 웃기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잘 지내? 뭐해? 이렇게 연락 올 때가 있잖아요. 뭐 네네네. 문장이 되게 많잖아요. 예. 어떤 말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카톡으로 보낼 거 아니에요. 전화를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요 한 문장에 담겨져 있는 게 뭐였었을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은 웃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끔 볼 것 같아요. 어떻게 헤어졌는데? 그냥 좀 잘 헤어진 상태에서 잘 아무 헤어진 생각이 없는 상태였어. 상태에서 뭐해는 진짜 솔직히 별론 것 같아요. 뭐해는 별로예요. 예, 뭐해는 차라리 잘 지내. 잘 지내. 잘 지내. 아니면 뭐 보고 싶어도 괜찮아요? 보고 싶어는 너무 나갔어요. 욕할 뻔했는데. 보고 싶어는 좀 보고 싶어는 진짜 완전 미련인 거잖아요. 그 사람이 완전 완전 솔직한 표현을 다 한 거죠. 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거니까. 차라리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서 연락을 했는데 혹시 한번 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식. 예. 그러니까 예. 한번 물어봐주는 그런 거군요. 이제 그런 건 싫은 것 같아요. 뭔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떠보는 거는 되게 싫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먼저 확인하고 어떤 네. 제스처와 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려는 그 의도가 보일 때가 있으니까. 예, 그게 싫어요. 뭔가 한나님이 네. 아주 재밌는 대답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갖고. 네, 그런가요? 다음으로 이 사연에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네. 미련을 가지실 수는 있지만 버려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이 사연자님한테 버리라는 건 아니고 지금 이와 비슷한 상황이거나 잠이 안 올 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가 왔었다. 근데 나는 버리고 싶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미련을 버리고 싶을 때요? 그렇죠. 요 사연자님 또 속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최근에 한 게 되게 많군요. 네, 저 최근에 진짜 사람은 연애하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게 연애하면 진짜 성장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깨닫는 게 정말 많아요. 일단은 미련은 버리지 말고 인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미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 대로.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몸부림치거나 아니면 맞아요. 이 생각이 복잡해져서 잠이 안 온다거나 이런 맞아요. 경우가 많이 생기니까. 인정을 안 하다 보니까 걔는 어떻게 생각할까까지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데 걔는 이렇다고가 아니라 내가 걔를 아직 못 잊었나 보네. 그래 뭐 그걸 일단 가슴에 품고 제 할 일을 해요. 그래야 그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네, 맞아요. 그래야 슬픔도 그러니까 한 번 울 때도 펑펑 우시면 돼요. 가만히 있다가도 누굴 봤는데 눈물이 나면 흘리시면 돼요. 받아들이는 과정이 네. 사람들마다 다르고 맞아요. 힘들 수도 있지만 맞아요.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나는 이제 너를 확실히 정리했거나 너가 생각이 조금 덜 날 거야. 맞아요. 안 날 거야는 쉽지 않은 거고. 맞아요. 남자들이 이제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전 남자친구들이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약간 그렇다면서요. 첫사랑이 약간 사귀고 싶지 않고 내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더라고요. 풋풋한 사랑이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전 남자친구도 약간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한쪽에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었을 때는 미련이라는 게 멀어져 가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거 추천해요. 만약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뭔가 물어보는데 야 얘는 나를 왜 이렇게 했을까? 야 왜 나한테 얘 왜 이런 거야?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어보면서 자기가 깨달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서 내가 얘를 정말 많이 좋아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얘를 못 잊었구나. 그리고 내가 얘 이런 행동을 싫어했구나 하면서 그러니까 말을 자꾸 하면서 객관화를 시켜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 객관화 과정은 내 스스로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다 보면
그 친구의 한마디라든지 내 지인들의 한마디가 때로는 나한테 빠르게끔 도와주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미련을 버리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다른 사람 만나야죠. 맞죠, 맞죠. 베스트예요.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네, 맞아요. 제일 좋은 거는 잊기 위해서는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별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미련이 조금 있는 분들은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더 좋은 연애 할 수 있을까? 이 되돌이표 안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대를 다 지나왔잖아요. 네, 뭐 저도 운 적도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울고 뭐 술 마시고 나 연애 못 할 것 같아요. 나 연애 안 할 거야. 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네. 다 연애를 하고 뭐 결혼까지 한 분도 있고 네, 오, 이게 아마 그때 그 상황일 때는 나는 못 할 거야라고 갇혀져 있지만 사랑을 또 시작하면 내 마음은 미련보다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썸 타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미련이라는 거는 진짜 생각도 안 날 거고 맞아요. 전 남자친구가 했던 행동들은 이제 점점 잊혀져 가고 네. 현 남자친구, 현 썸남한테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사람 많이 만나셨겠네요. 네. 저 원래 술을 잘 안 마시는데 네.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만났어요. 친구들하고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걔네 뭐 하는지, 뭐 하고 사는지 걔네 얘기도 많이 듣고. 연애할 때 몰랐던 이야기들을 네, 연애할 지금 많이 때 들었군요. 맞아요. 연애할 때는 이제 그 친구만 보이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 만나는 친구랑- 상대한테 네, 집중하다 보니까 맞아요. 나의 친한 친구들의 대화들은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갈 때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할 때면 그 친구랑 하고 싶고, 그 친구랑 먹으러 가고 싶고, 약간 이랬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다른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다른 친구들하고, 아, 얘네랑 이런 것 좀 해볼까? 얘네랑 여행도 가고 싶고, 약간 이제 분산되는 거죠. 마음을 분산시키면서 조금 맞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을 떨쳐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아마 조금 더 이 이야기에 깊이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사연자님 마음을 잃었을 것 같고 사연자님의 남자친구 마음도 우리가 좀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사연자님은 가장 궁금한 건 남자친구의 마음인데 그건 우리가 말해줄 수 없다. 맞아요. 다만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겹친다면 사연자님이 생각한 대로 하면 좋겠다. 이게 아마 한나님이 말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이지 않았을까요? 진짜 연애는 둘이 하는 거라고 아마 사연자님 분께서는 남자친구가 하는 말투와 그리고 그거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어떤지. 근데 그렇죠. 미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불안해서 그게 싫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인정하게 됐었을 때 가장 네. 마음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전 남자친구 마음 떠났는데 네. 나만 붙잡고 있다고 알게 되는 순간 맞아요. 지금 그 상황을 이미 겪었을 수도 있고 왜냐면 요 사연을 보내주고 나서 또 마음적으로 흔들려서 전화는 안 하셨어도 뭐 맞아요. 카톡을 또 남겼는데 전 남자친구분이 답장이 늦게 왔거나 이런 맞아요.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방송 들으면서 같이 마음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정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뭐 쿨하게 진짜 깔끔하게 정리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로봇이라고 불러야 돼요. 맞아요. AI예요. 맞아요. AI. 그리고 주변에 사연자님 분 주변에 좋은 분들이 진짜 정말 많을 거예요. 저는 왜 웃으세요? 아, 저 진짜 이번 연애를 통해서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는데 이제 발견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연자님 분도 주변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을 통해서 네. 저는 이 고민이 조금 더 해결되길 바랄게요.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기를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시고 못 보낸다면 저는 마음속으로 또 응원하겠습니다. 저도요. 그럼 오늘 사연 여기서 마칠게요.